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걸어온 한 기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때 뭐랄까 기술주의 총화로 떠올랐다가 오랜 침체를 겪고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곳이죠. 아, 네. 바로 수소 에너지 기업 플러그 파워입니다. 네, 그 이름만 들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변동 이걸 떠올리실 겁니다. 1999년에 상장할 때 주식 분할을 감안하면 주당 한 150달러 선에서 시작했는데요. 네. 불과 몇 달 뒤인 2000년 3월 닷컴 버블 그 정점에서는 무려 149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휴,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었죠. 와, 1,500달러에서 지금은 3달러 미만이라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기업이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250%나 급등했다니 이건 뭐 정말 예사롭지 않은 신호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플러그 파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 변화가 지속되어서 5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기업의 역사를 보면 사실 기대와 실망이 계속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 다를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희망 고문일지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과거 이야기부터 잠깐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9년 상장 당시에는 그 GE와 합작 투자를 하기도 했고 나름 배경도 있었잖아요. 주거용 연료전지라는 아이템 자체도 상당히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맞습니다. 뭐랄까, 미래 에너지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그 미래가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상장 신청 서류에도 최소 2003년까지는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그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 무려 20년 이상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적자라. 아니, 기업이 기술 개발 단계에서 적자를 내는 건 뭐 흔하지만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결국 계속되는 목표 미달과 그 만성적인 적자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은 핵심 원인이겠군요.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고요. 정확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기술이라도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시장의 평가는 냉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던 거죠. 네. 약속했던 성과들이 계속 지연되면서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굳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양치기 소년이 2025년 들어서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근 주가 급등은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좀 감지되고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의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함에서 나온 비용 절감 노력인데요. 아, 비용 절감? 퀀텀 리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금 실행 중입니다. 생존을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거죠. 근데 비용 절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결국 돈을 버는 방식, 그러니까 사업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아, 바로 그 점이 두 번째 핵심 변화입니다.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예를 들면 연료전지 지게차 같은 자재 처리 장비 시장에서요. 이제는 그린 수소 생산하고 전해조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과감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전해조라면 그 전기로 물 분해해서 수소 만드는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써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 전환점일까요? 지게차 시장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스케일 자체가 다릅니다. 지게차 시장은 좀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만 그린 수소와 전해조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주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 있거든요. 아하. 발전소라든지 산업공정, 운송 등등 적용 분야가 훨씬 광범위하고 시장 잠재력도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을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성장을 모색하는 거죠. 아, 설명을 들으니 훨씬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부족하죠. 과거에도 장밋빛 청사진은 많았으니까요.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꽤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의 얼라이드 그린 아모니아와 무려 5기가와트 규모의 전해조 공급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5기가와트요? 와. 네, 이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게 플러그 파워가 단순 부품 공급사를 넘어서 대규모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야심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5기가와트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 발표랑 실제 납품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잖아요. 과거 플러그 파워의 실행 능력을 보면 이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갈프의 정유 공장의 10메가와트급 전해조 첨물량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 납품 사례가 나왔군요. 네, 비록 5기가와트 계약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실제 상업적인 규모의 프로젝트를 약속대로 이행하고 제품을 납품했다는 실행 능력을 입증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 공략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 있죠. 계획 발표가 아니라 이제 실제 결과물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자체 생산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한 그린수소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기록적인 생산량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린수소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좀 비싸게 수소를 사오는 대신에 자체 조달 비중을 높여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수소 생산부터 전해조 제작, 최종 솔루션 제공까지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비용 절감, 사업 중심 이동, 대규모 수주, 실제 프로젝트 이행, 그리고 수직 계열화까지 정말 다각도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네요. 이런 노력들이 재무제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나요? 아직은 적자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네, 여전히 적자입니다. 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전해조 부문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을 21% 끌어올렸습니다. 더 주목할 부분은 매출 총이익률인데요. 여전히 마이너스 31%로 비용이 매출보다 더 큰 상황이긴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의 마이너스 92%에 비하면 엉청하게 개선된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92%에서 마이너스 31%. 아직도 팔면 살수록 손해인 구조는 맞지만 그 손실폭이 정말 극적으로 줄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플러그 파워는 앞으로 5년 뒤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또다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는 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올해 4분기까지 매출 총이익률을 런레이트 기준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런레이트 기준이요? 네, 여기서 런레이트 기준이라는 것은 특정 시점, 그러니까 4분기의 성과가 1년 내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연간 예상치를 의미합니다. 즉 4분기의 실적만 놓고 보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수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매출 단계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 목표군요. 그 다음 단계는요? 네, 2027년 말까지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그리고 2028년까지는 순이익 흑자, 즉 전반적인 수익성 확보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적자였던 기업이 제시한 구체적인 흑자 전환 일정이라서 시장의 관심이 꽤 큽니다. 드디어 흑자 전환 목표 시점이 나왔군요.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들이 좀 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요. 리더십에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26년 3월부터는 새로운 CEO가 회사를 이끌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가 그 주인공인데요. 내부 인물이군요. 네, 2014년에 합류해서 아마존, 홈디포, 월마트 같은 핵심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80억 달러 이상의 영업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이 지휘봉을 잡는다는 점에서 좀 안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내부 승진이군요. 새로운 리더십 아래서 제시된 그 흑자 전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시장 분석가들은 앞으로의 성장세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분석가들은 2026년하고 2027년에 각각 약 24% 수준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플러그 파워가 이 정도 속도를 향후 5년간 유지한다면 2030년에는 매출 규모가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약 35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출이 3배로 늘어난다면 주가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주가는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데요.
만약 현재 발행 주식 수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인 평가 지표인 주가 매출 비율 PSR 4배를 적용하면 주가가 한 12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PSR 4배요? 네, 여기서 PSR은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죠. PSR 4배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12달러.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높지만 과거와 1,500달러에는 뭐 한참 못 미치는군요. 그렇죠. 만약 그 과정에서 정말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12달러는 오히려 좀 보수적인 목표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거나 하면 주가는 다시 꼬꾸러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5년 안에 주가가 10배 오르는 소위 텐베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2025년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반짝 효과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플러그 파워의 극적인 과거와 최근의 변화 움직임,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오랜 부진을 딛고 그린 수소 시대를 이끄는 주역으로 발돋움할지 아니면 또 한 번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 정말 흥미로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 절감, 사업 전환, 실제 성과 가시화 같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지만 과거의 그림자 또한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네요. 맞습니다. 기대와 의심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플러그 파워가 수많은 약속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신호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이 기업의 진정한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앞서 이야기한 매출 총 이익률 개선 속도일까요? 아니면 대규모 수주 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일까요? 혹은 꾸준한 비용 절감 성과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기준을 세우고 이 기업의 행보를 추적해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잠재력과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플러그 파워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